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이번 3월 신학기를 맞으면서 널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결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인데요. 자녀 돌봄 기회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준비도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도내 55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문을 연 상태입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널봄학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떤 준비와 노력이 더 필요한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숙 제주도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경규 제주도 교육청 교육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상범 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덕 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널봄학교 도입 한 달 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봄학교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게 기존에 또 돌봄 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다른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우리 김정덕 센터장님 간단하게 널봄학교가 뭔지 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짧게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늘 학교에서 아이를 돌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늘 학교에서 아이를 돌본다. 네네. 네. 근데 실은 이전에 그 방과후 교실과 돌봄 교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은 이번 정부에서 통합하고 이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해서 하나의 단일 체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그동안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따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돌봄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수요에 맞게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게 좀 응답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도입 시기라든지 또 운영 주체 면에서 좀 문제가 불거진다 이렇게 많이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고희숙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제주가 전국적으로 맞벌이 가구 비율 1위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중에서도 이제 그 경력을 갖고 있는 이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둘지를 가장 고민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이제 입학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줄기차게 이 초등 돌봄 공백의 문제를 100% 지역 연계형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많이 해왔었고 그렇게 이제 그것 관련한 일을 해온 입장에서 이 늘봄 학교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공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어쨌든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의 상당히 졸속적인 부분,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졸속으로 추진해서 문제다. 네, 네네.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너무 좀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주에서도 55개 학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예, 저희들이 그 우선 늘봄 시행 학교로 55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학교들마다 널봄 학교 신청한 학교를 우선 선정을 받았는데 55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신청을 받았는데 제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의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네.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시행 시기가 정부에서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냐 그런 게 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5개 학교에 기간제 교사들이 채용이 돼서 네. 그 돌봄 늘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55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는 전부 상태죠. 네. 채용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는데 교사 자격은
중등교사가 아. 한 75%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보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들이 지금 대상인데 네네. 초등학교 1학년이랑 중학생 상당히 중고등학생 갭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 교사 자격이 초중등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을 할 대상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간제 교사라도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는데 처음부터 인력을 뽑고 해당 학교로 보내서 해당 학교에서 늘본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학교는 2월 중순에 교육계획 수립 주간이 전부 끝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채용이 되고 4차, 5차 공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55분의 선생님 중에 13분은 초등 출신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중등이 42분이 채용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 배정을 했는데 학교는 이미 전담 교사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오면 어떤 수업에 도움을 줘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등을 가리키는데 중등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고민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30시간 연수를 좀 통해서 중등이지만 초등 아이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어떻게 그 교수 학습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연수시키고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보수 교육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좀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학교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들린 소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상봉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학교 현장은 정말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이제 사실은 학교는 돌봄하고 방과후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돌봄 교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대부분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수업 끝나고 나서 최대한의 교실이나 아니면 특별실을 이용해 가지고 방과후나 특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돌봄도 하고 있고 방과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늘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네. 지금 기존의 돌봄 선생님도 그럼 계속 학교에 나오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늘봄 선생님도 오시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방과후 선생님도 계시고 네. 늘봄형 프로그램의 방과후도 따로 있나요 그러면? 늘봄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면서 네. 뭐 방과후형 늘봄, 그 다음에 돌봄 교실형 늘봄, 그 다음에 또 1학년 대상 프로그램도 들어와서 네. 사실은 학교에서 이게 방과후인가 늘봄인가 아니면은 무슨 돌봄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공간 문제예요. 네. 사실은 이미 학교의 공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빈틈없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겸용교실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시간을 방과후나 돌봄교실, 늘봄교실로 사용하는 문제인데 사실 초등학교에서 교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이 출근하시자마자 교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교실로 가거든요. 네. 교실로 가서 아침부터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괜찮은지 대화도 나누고 수업을 끝나고 나면은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 학부모 상담 주간인데 교실에서 다 상담이 이루어지거든요.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공부를 끝나고 나면은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보충 지도를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다음날 수업 준비라든지 교재 연구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늘봄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끝나자마자 그냥 후다닥 챙겨가지고 다른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학생을 보충 지도하거나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거예요. 초등학교 교무실은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몇몇 부장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지 나머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공간이 전혀 아니에요. 네. 중학교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년협의실이나 연구실도 마련되어 있는 학교가 굉장히 적고 가더라도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책상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국장님 그 별도의 넓은 공간 없이 지금 교실과 겸용을 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그 겸용 교실로 쓰고 있는 학교가 이제 45개 학교, 45개 교실이 겸용 교실입니다. 45개 교실이 겸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선생님들이 볼멘 소리가 공간의 문제입니다. 네. 정규 교육 과정이 맞춰지면 선생님들은 그 자기 교실에서 교재 연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보충 지도라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는 그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넓은 교실로 제공을 해달라고 해서 드리게 되니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본청에서는 이제 시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당 학교에 가서 다른 어떠한 공간이라도 있어서 여기에 좀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다면 그걸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저히 그래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PC나 노트북이나 이러한 것이라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공간까지 내주면서 늘봄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 문제라든지 다른 기타 지원해 드릴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청 내에서 지금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학교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의견들을 듣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하나하나 해결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해결이라고 해도 뭐 완벽하게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대규모 학교인 경우에 저희들이 모듈러 교실이라도 넣어서 선생님들의 그 교수학습 공간을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규모 학교는 시내 중심에 있어요. 모듈러 교실을 놓을 공간 자체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이 선생님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국장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45명의 교사분들이 지금 수업 이후에 교실에 쫓겨난 상황이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왜냐하면 결국은 다음 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또 고스란히 그 표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 유상봉 국장님 말씀하신 것나 고희수 의원님 말씀처럼 졸속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게 좀 너무 준비 없이 지금 가다 보니까 교육청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지금 고희수 의원님 어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정책은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들어가는 정책은 상당히 디테일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학교가 또 각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늘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늘봄 정책이 올해 2월에 갑자기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되기 전에도 도교육청에서는 돌봄 대기자 0명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겸용교실이든 모듈러 교실이든 어쨌든 학교 내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은 지금 읍면 지역의 학교들은 대기자 없이 아이들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대규모 학교거든요. 대규모 학교가 원하는 아이 대비 이 학교가 그걸 다 제공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학교의 공교육, 학교 교육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학교의 지금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 그 지역 연계의 어떤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지역 연계형으로 도교육청이 많이 이제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제안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것은 돌봄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잠깐 중간 말을 좀 정리하고 가면 지금 고희석 의원님의 주장은 지금처럼 학교로 돌봄이나 늘봄을 다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좀 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 부분부터 우선 그럼 국장님이 적고 조금 진행할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돌봄, 늘봄의 문제는 학교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주민, 도민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은 55개 학교가 1학기 때 운영이 되고 2학기 되면 제주도 내 모든, 전국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초등학교가 1학년을 늘봄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데 당장 내년이 되면 1, 2학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처럼 그 공간의 문제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고익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거에 저는 공감하고 그거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런 준비를 대규모 하고 있다. 학교가 있는 지역에 공간이 없다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늘봄을 좋아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모 학교 인근에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개인 재산 이거를 우리가 임대를 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공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네. 지역하고 연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방금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의 대규모 학교랑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예를 들면 아라초가나 뭐 이런 대규모 학교들은 네. 지금 늘봄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라초 같은 경우는 지금 226명이 지금 늘봄에 신청을 합니다. 어우, 상당히 많네요. 한 90% 가까이 돼요. 그럼 226명에도 한 몸에 늘봄 교사가 있는 겁니까? 한 분이? 그 교사는 한 명이 있죠. 근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 그 강사 선생님은 또 따로 채용이 따로고. 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적은 학교는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없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55개 중에서. 늘봄 안에 돌봄도 있고 방과후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방과후하고 돌봄에 전부 흡수가 돼서 네. 늘봄 별도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일단은 기간제 교사가 이제 채용이 돼서 거기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2학기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내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거라고는 기본 계획들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공간 문제에서 약간 인력 문제가 좀 넘어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학교는 20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그것도 그 늘봄 교사 한 분이 어쨌든 관리 책임자로 있는 거고 예, 예.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데 또 관리 책임자분은 내년을 준비하고 계신 거고 예, 이 굉장히 그냥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우리 예. 김정득 국장님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네. 실은 이 그 제도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은 기존의 돌봄 교실이나 늘봄 그 방과후 교실의 운영 시간이 1시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늘봄 학교는요. 학교에 아이들이 오기 전 시간 예를 들면 8시 어느 지자체는 7시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8시까지 하도록 실은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시간 13시간 정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새로운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전 정부에서는 온종일 돌봄이라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온종일 돌봄 사업은 우리가 그 여성가족부가 실은 주체였습니다. 네. 아까 주체 얘기를 좀 언급하다가 좀 중단됐는데 이번에는 실은 교육부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지금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원래 돌봄의 영역은 복지 영역이라서 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사업에 대한 고민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고희숙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는 이미 1시부터 5시를 제외한 그 나머지 시간을 커버하는 수많은 돌봄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67개가 있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온종일 돌봄을 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하는 기관도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저는 새롭지 않은 이런 정책에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인력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라는 현장은 고유의 기능은 교육이에요. 예, 교육의 기능이 조금 더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조금 너무 무리한 정책 추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실은 이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원래 추진하겠다고는 했으나 네. 제주도에서 이렇게까지 제주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정도로 그렇지는 않죠. 할 아니고. 수밖에 없으세요. 네네. 예, 교육청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중요한 정책은 시범 사업을 합니다. 작년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그 다 발표한 걸 제가 들여다봤더니 실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지금 학교에서 뭐 늘봄 지원실을 만든다, 늘봄 지원센터를 만든다 네. 이런 제안은 있지만 그게 지금 가능하지 않거든요.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5개 운영했던 지역에서 기존의 전달 체계, 기존의 돌봄 시설, 돌봄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다 교육청의 역할을 조금 더 얹어서 이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를 지금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2월 달에 전면 실시가 되다 보니까 실은 기간제 교사도 전국에 6,100개가 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2,200명 충원이 됐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기간제 교사라는 인력도 적합하지 않은 데다가 절대 부족하고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조직들이 기존에 있는데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정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은 교육부의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의문투성이다, 무리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우리 유상무 국장님 먼저 말씀 예, 잠깐 말씀해 듣고 할까요? 네네. 네, 사실은 돌봄을 위해서는 뭐 이제 지금 공간- 인력 문제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네. 인력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저희는 돌봄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늘봄에 대한 인력을 또 어디서 데려오는 건가. 물론 기간제를 채용을 했어요. 근데 기간제로 채용된 선생님들은 교육 전문가잖아요. 네. 선생님이십니다.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인력이지 돌봄을 하기 위해 적합한 인력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 고용된 분들도 사실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네. 돌봄 인력은 아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늘봄 인력을 위해서는 이거를 위해서 진짜 고민하고 지역이랑 연계라든지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학교 안 프로그램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선생님을 보내놓고 선생님이 15시간 수업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늘봄 업무도 추진하세요. 하게 되면은 사실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수업은 수업대로 중등 선생님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들은 정말 초등학생이고 내가 해보지 않은 과목이나 대상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사실 주변 선생님들도 부담스러워하시고 중등 선생님 오셨는데 잘 가르치실 수 있을까? 학부모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 네. 처리라든지 생활 지도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혼란스럽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주변 선생님들한테 추가적인 업무로 떠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센터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인력 자체가 돌봄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선 네. 그리고 공간 또 기존 쓰던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다 학교로만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게 교육부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의원님이 지금 의원님 말씀도 아까 지역 협력 체계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교육부가는 늘봄에서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교육부가 아주 이제 급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이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무리가 있는 정책이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좀 더 이제 번복하는 상당히 밀어붙이기 정책이었다는 점에도 아쉽지만 교육청이 기존에 해왔던 교육청이 해왔던 이 돌봄 관련한 정책을 살려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럼 자치의 정신을 조금 더 살릴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를 학교 외적인 어떤 연계뿐만 아니라 학교 내적으로 들여다봐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돌봄 업무를 처리할 인력으로 기간제 교사가 맞는가? 교사 아닙니까, 교사?
이 투입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돌봄 업무를 처리하는 학교의 기존 인력이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녁 돌봄에는 또 저녁 돌봄에 맞는 여러 가지 돌봄을 지원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따져보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을 무료로 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크게 기존의 거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2시간을 위해서 지금 기간제 교사가 채용됐습니다. 새롭게 1년 정원의 기간제 상당히 어려운데 채용되었죠. 또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또 강사가 또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존의 인력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인력을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투입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업과의 연계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부족했었다. 이런 이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세 분이 말씀하기 비슷한데 국장님 조금 이게 아니요, 어쨌든 제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육부의 정책이 갑작스럽게 1년 앞당기면서 시행되게 돼서 사실 저희들도 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교육부하고 계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제주가 지금 하고 있는 돌봄 정책에서 이거를 이렇게 좀 제주에 맞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제 허락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에서 늘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단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방향이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중앙부처의 그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러면 교육부가 이 정도로 푸시를 하니 그럼 우리도 일단은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보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보던 도민들이 보던 너무 졸속 아니냐? 중앙정부의 걸 왜 그대로 해? 저희들이 충분히 이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제주에 맞는 그런 늘봄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고희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돌봄 전담사가 있고 그 방과 후 전담사들이 있는데 늘봄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또 계약을 하고 인력을 보충해 줘야 되냐 하는 문제는 이 돌봄 전담사라든지 이 방과 후 전담사들도 그 중앙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몇 번 교섭을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교육부에서는 일단 돌봄 전담사나 방과 후 선생님들한테 이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맡겨서 안 된다. 인력을 채용하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인력이 채용된 거고, 저희들도 우리 청 내에서는 우리 그 교육청에 지금 돌봄 전담사들하고 수시로 이제 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로 뽑혔지만, 그다음 방과 후 강사로 뽑혔지만 늘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2학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이게 1학년 전체, 1, 2학년 전체로 확대될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수립돼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기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교육청도 좀 이렇게 난감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게 협의 자체도 중앙에서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나온 것처럼 이게 인력이 계속 중복되는 문제 또 이렇게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니까 이게 의회나 이런 관련 단체들과 계속 좀 협의가 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보고 끝으로 관련된 문제 중에서 우리 예산 문제만 조금 짚고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이 있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예, 예. 뭐 교사 노조나 전교조에서도 계속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정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정부에서 주겠다고 했었죠 처음부터. 네. 저희들이 정부에서 방과 후 돌봄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50억을 배정을 해서 이게 이미 각 학교로 다 배정이 됐거든요. 이게 원래 그 기존 이후에 예산인 거죠 이게? 예? 기존 예산인 거죠? 기존 예산. 기존에 50억을 주어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늘봄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늘봄 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줄 거니까 빨리 계획을 수립해라. 돈이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선으로만 연락 오기로 제주도교육청은 40억 추가 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이 배정이 지금 공문이라도 왔으면 이번 추경 기회가 있을 때 이거를 추경을 해서 사용을 해 학교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공문도 오질 않은 상황이에요. 대신 이제 40억 줄 걸로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추경 시기가 만약에 지났을 경우는 이제 또 별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으로 보낼 건데 지금 이게 55개 학교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2학기 되면 모든 학교에 다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110개 학교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50억을 나머지 추가되는 40억을 가지고 모든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그런 압박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의회도 수긍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예.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도와달라 하시는데. 네. 저는 지금 이 교육부의 안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냐하면 지금 55개 학교에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범 운영 어쨌든 시작을 했죠. 그런데 2학기에 전 학교로 이제 확대하겠다.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인력과 새로 들어오는 인력과 이게 새로운 인력을 들일 때는 이 인력이 지속 가능한가를 이제 어쨌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인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예산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55개 학교보다 남은 학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정부의 전체적으로 그 예산의 지금 전체적인 기조는 교육재정과 관련돼서 긴축 네. 기조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로 긴축 기조입니다. 긴축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어떤 인력과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연결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지.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상당히 향후에 다른 부분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또 아까 이제 돌봄 전담사나 이제 방과후 전담사의 어떤 처우 이런 것은 거기를 더 이렇게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 지금 이 늘봄을 들어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공간의 문제, 우리 학교에서 이 늘봄 정책 그대로 교육부가 말하는 대로 하기에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묘수가 교육청에서 나올지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교육청도 아마 그런 고민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제주형 늘봄책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지금 준비 단계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제주형 늘봄 어떻게 만들 건지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우리 유상봉 국장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주변에 듣기에? 물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학교에서 맡아준다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왜냐하면 당장 맡길 곳이 없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물론 그런 수요는 당연히 있지만 물론 학교에 맡기면 안전하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네. 말고 네. 아이들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사실은 제일 그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네. 저도 1학년 자녀가 있는데 1학년은 입학하자마자 적응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애들은. 아이들이 네. 네.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애들이 유치원까지 어린이집에서 다니다가 놀고 즐겁게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당장 학교라는 공간에 오게 되면은 놀 수 있는 활동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움직임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다양한 활동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원하는 거, 나 운동장 나가서 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하지만 돌봄 시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의 방법은 어느 교실 안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애들이 그것을 그렇게 특별히 행복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자연에서 노는 것이 가장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도 가장 행복한 교육의 모델은 자연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변의 마을을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그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즐겁게 돌봐지는 모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가장 좋은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네. 누구나 아이들 자연에서 잘 친구들과 놀면 좋겠다 네.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뭐 아라돈 같은 지역에 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좀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네.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이 좀 무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실제 그럼 아이도 지금 늘봄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녀는 돌봄 프로그램하고 방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따로 이제 1학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좋아는 해요. 이것저것 배우고 새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좋아는 하지만 사실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만약에 이 친구를 제가 만약에 직장을 빨리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좀 더 바깥으로 많이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크고 고학년 되면은 애들이 오히려 더 바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족 간의 유대를 만들 수 있는 시간, 부모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가 제일 적합하고 그때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네. 뭐 김정덕 센터장님 또 어느 뭐 모임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도 네. 제일 기본적으로는 부모들의 일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네. 좋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실은 제주형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제주형 유연 근무제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잘 보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를 둔 부모라면 정말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정말 혁신적인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도록 제주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되 본인이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저는 기본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의원님 계시지만 실은 제주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자체나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우리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진정한 제주형이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따른 제도 정책이긴 한데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아이를 어머님이, 아버님이 어린 시절을 돌봐주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그게 교육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 문제들이 계속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두 분 말씀 또 요약해 보면 결국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라 제주도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핵심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유연근무제든 공간이든 다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봄 학교가 제주도와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라초하고 동홍초에 공간을 제공하고 도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모델이 꿈낭 꿈낭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모델이 이제 전국 최초로 주말 돌봄을 도에서가 맡겠다고 해서 그 대통령님께 보고가 되고 타 시도에서 지금 이것을 벤치마킹하러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 동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이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고이숙 의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심이 아닌 지역, 지방으로 가서도 교육청하고 도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늘봄,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교육청도 기본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늘봄 정책 우리가 이제 도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공간 지금처럼 공간을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꿈낭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처럼 지자체에서 맡는다든지 지자체가 안 되면 마을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다음에 부모님과 지역 어른들 모두 함께하는 그런 돌봄 체제가 구축돼야 될 거다. 우리 교육청도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컨대 다른 지역도 들어보니까 이게 뭐 늘봄이 교육부 사업이 되고 또 교육청이 주관하면서 예, 예. 지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 주말 꿈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자체가 약간 자기가 생색낼 수 있는 사업인데 네. 지금 늘봄에 제주도가 들어와 버리면은 결국 본인들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봄 사업에 지방 정부가 함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 네. 사업의 본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봄, 늘봄 이건 전부 아이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네. 그 아이를 위한 사업에 교육청이 하고 지자체가 하고 누구네가 생색내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예, 하지만 그렇게 네. 그렇지 않고는 주중에만 학교에서 늘봄하고 또 주말 돌봄 혜택 받는 데만 혜택을 보고 이거는 아이 키우기 적합한 제주 실현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각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이나 또 마을의 각 기관이나 자기들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스스로를 조금 낮추면서 우리가 이런 정책에 저기에 도움을 줘야지 이쪽에 도움을 줘야지 해서 접근을 하면 진짜 아이 키우기 적합한 제주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일수 의원님 이런 일단 교육청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데 또 전제 조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또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전제 조건은 뭐 우리 센터장님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렇지만 저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제주가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돌봄이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아야 된다. 그럼 그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역과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형을 얘기할 때 그럼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 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는 자연 환경이 상당히 빼어나고 아름답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그거를 안내할 수 있는 지역 자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거를 엮어내는 건 누가 하느냐? 저는 행정기관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꿈낭을 만들 때 제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같이 해보니까 말은 좋지만 실제 그거를 현실화 시켜내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을 넘어가는 것은 제가 한번 해보니까 꿈낭을 만들 때 해보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하겠다, 연계하겠다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제주도가 나서기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네. 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늘봄에 대해서는? 늘봄에 대해서요. 네, 지금 늘봄을 지역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과제인데 그거 하나랑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덕 센터장이 말씀하신 1, 2학년 부모를 둔 일하는 분들에 대한 유연근무제 도입 제주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의원연구 포럼도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노동 여건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도입은 기존의 근무 여건, 노동 여건을 이제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소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늘봄에 제주도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센터장님 짧게. 네. 네. 제가 여러 모델을 제안을 드렸는데 실은 교육청 모델은 좀 도시면 큰 학교는 늘봄 지원실을 학교에 설치하라 해요. 학교 내에. 네. 하지만 학교 밖에도 늘봄 거점형 지원 센터를 만들 수도 있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 거점 센터를 기존의 돌봄 기관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는 20년 동안의 지역사회에서 돌봄 연계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노하우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예, 경험 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은 하나의 모델을 저희가 주장할 게 아니고 전면적인 확대를 하실 때에도 인력이나 조직을 이렇게 무제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역에 따른 여건에 따라서는 예, 다양한 모델을 이렇게 좀 동시에 우리가 시험해 보는 것도 예, 좀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제주형 늘봄 체계를 만들 때 단일한 체계가 아니라 학교 급별, 여건별, 네. 자연환경별, 조건별로 맞추어서 지역 관계 연계해서 만들자 정도로 우리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쉬우시겠지만 짧게 한 20초씩만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일수 의원님. 20초밖에 안 남았군요. 네,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원래 3월 초에 늘봄 정책이 이제 추진되면서 학교 구성원 또는 지역 주민들께 교육부에 건의할 수 있다면 뭘 건의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제가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학교에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가를 충분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 부분이 아주 유의미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잘 설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유념이 되어서 향후에 추진되었으면 더 돌봄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저희들 늘봄 정책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모자란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2학기 그리고 내년을 대비해서 더 세심한 계획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봉 국장님. 네.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선생님은 교육을 잘하는 전문가이고요. 늘봄은 또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에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크게 키워내기 위해서는 좁은 학교의 교실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공간을 넓혀가고 마을이 함께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덕 센터장님. 네. 네,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역 연계 주말 그 돌봄 프로그램을 지금 완성했거든요. 네. 그때 교육청과 예, 도청에서 아주 끊임없는 소통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교육청이 혼자 짐을 외치지 마시라. 예, 도청과 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형식적이지 않게 자주 만나는 소통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마 이번 기회로 제주도 교육에서 그 돌봄에서 협력체계가 생겨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오늘 좋은 말씀하고 토론해 주신 우리 고일수 의원님, 오경규 국장님, 유상범 국장님, 김정덕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록 늘봄 학교가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졸속으로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런 고민들이 논의되고 노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이 늘봄 학교가 디테일하게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